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 올해도 찜통일 전망인데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려 주로 찾는 음식은? 여름에 아무래도 조금만 걸어도 좀 땀이 많이 나고 빙수도 자주 먹으러 가게 되고 냉면하고 모밀국수. 아이스크림? 입에 단 음식 하지만 몸에 쓰다? 설탕 섭취가 과하면 암 유발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설탕 것과 많이 먹어서 암 걸린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힘을 줘야지. 덥고 지치는 여름. 무심코 먹은 당이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우리의 눈과 혀를 가린 당의 또 다른 이름들. 당 다이어트를 해야 여름이 무사한데 여름이면 늘어나는 당분 섭취. 이 불고기를 먹으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피곤하고 지치는 여름. 당의 습격에 대비하라. 야, 이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이게 몸이 좀 처져서 그런지 그렇게 시원하고 단 게 땡겨요. 그러니까요. 여름하면 또 디저트의 계절이잖아요.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바삭바삭한 마카롱 얹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빙수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상큼 달달한 과일 주스까지 모두 여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인데 이것도 먹으면 살은 찌겠죠? 아유, 물론이죠. 살이 찌는 것도 살이 찌는 거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먹는 설탕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오늘 닥터지바고를 찾아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원미연 씨인데 다른 분들처럼 단 거 많이 드십니까? 단 거 저는 많이 먹진 않아요. 아, 안 그러세요? 저는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당으로 전환되는. 네, 탄수화물을 운동을 안 하면 바뀌죠. 바뀌겠죠.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모르고 밥 잘 먹다가 이제 살이 찌면서 그게 나중에 고지혈로 가는데 왜 주부님들은 참 집에서 밥 남으면은 아깝죠. 그거 아까워가지고 또 비벼서 데펴 이렇게. 먹고 비벼 네. 먹고 볶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게 다 나한테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탕을 과하게 먹으면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고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다 증가가 되니까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혈관계질환 이런 문제들의 위험도가 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는요. 일단 설탕 섭취가 과하면 암 유발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선생님, 나는 또 거죠. 설탕 많이 먹어서 암 걸린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그놈의 암은 아무튼 뭘 먹어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당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암 세포가 생기는 걸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들의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췌장암, 위암,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주일에 2회 이상 탄산음료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도 90% 이상 높아진다. 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할 거는요. 설탕이라는 거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질병이나 암세포도 그걸 좋아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걔네들도 좋아한대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죠. 문제가.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둘 다 빨간색 액체이긴 합니다만은 네. 보시면은 이쪽은 약간 걸쭉하죠. 네. 그리고 반대쪽은 약간 묽어요. 물처럼 묽은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직접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피 속에 당이 높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혈당 섭취가 많아서 속에 당이 높다. 그래서 혈당도 높고 혈관을 지금 통과하기가 제가 지금 힘을 줘야지 지금 밀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높은 압력을 제가 줘야 지금 되네요. 제가 힘을 줘야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손으로 세게 미는 거가 말하자면 고혈압이군요. 그렇죠. 압력을 가야만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네. 그만큼 걸쭉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지 않은 혈액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되겠죠.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혈당이 높게 되면은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원장님께서 손을 떼셨더니 잘 내려가지 안 내려와요. 네네 그렇죠. 거의 안 내려와요, 지금. 반대쪽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들어있지 않은 정상적인 혈액이라고 보시면 설탕이 없는 거. 그냥 제가 지금 힘을 주지도 않는데 잘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당이나 속도가 지방이 다르네요. 높지 않은 혈액.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런 염증들이 자꾸 몸속에 돌아다니게 되고 또 혈관에 염증이 생기다 보면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장마비라든지 중풍의 위험성이 더 증가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그림을 설명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당도가 있는 그런 식품들, 예. 뭐 가공식품 특히 설탕뿐만 아니라 이 과당이라는 또 설탕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보통은 과당이 그 과일의 과당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말만 들으면은 과일에 있는 당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천연 느낌도 쉬운데요. 좀 있고. 그런 느낌이죠. 좀 네. 신선한 설탕을 아니 당분. 그리고 그 네. 정도의 당은 필요한 거잖아요. 몸에. 그렇게 생각했던 필수. 적도 있어요, 우리가. 네. 네. 과당이라는 게 말만 과당이지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공식품에 넣는 과당은 과일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일종의 콘시럽, 옥수수 시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액상과당이 왜 또 위험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설탕 그러면은 뭐 중성지방도 높인다, 뭐 간에 문제를 준다, 혈액순환에 문제를 네. 준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액상과당도 똑같이 문제를 주거든요. 게다가 흡수되는 흡수율이 훨씬 빨라요. 설탕만큼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문제는 주면서 흡수율까지 훨씬 더 빠르니까. 높으니까, 예. 네, 그래서 유해성을 줄 수 아니 있다라는 안 과당은 되겠네.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과당 잘못 먹었다가 과당 하겠네요. 아직 얘기가 나날이 들고 있어요. 지금 과당할 예. 뻔했어요 지금. 아우, 네. 진짜. 예. 안녕하세요. 양손을 배꼽에 안녕하세요.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피곤한 아내를 위해 주말 육아를 자청한 남편.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극도로 피곤한 남편. 이런 건강 이상 신호는 남편만이 아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애랑 놀아줘야 되는데 금방금방 지치고 그래서 근래 들어서 1, 2년 사이에 살도 많이 찌고요. 좀 쉽게 살이 찌는 것 같고 좀 뒤돌아서면 다시 또 허기가 지고 아기 같은 경우는 좀 또래보다 작은 편인데 좀 잔병치레가 많아가지고 고민이에요. 과당 섭취가 많게 되면 그게 다 에너지를 쓰는 쪽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꾸 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쪽이 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고 살이 ጭ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유익한 균들은 이런 단순당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반면에 나쁜 균들이 이런 단순당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세균들이 또 번식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잔병치레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가족 건강의 위험 요소로 짐작되는 과당. 식탁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단 음식을 찾기 힘든 평범한 밥상. 그런데 여기에 과당이 숨어 있다? 식사 후 다이어트를 위해 달달한 커피 대신 두유를 선택한 아내. 남편은 에너지 보충을 위해 물이 아닌 이온 음료를 마시고 아이는 100% 오렌지 과즙 주스를 마시는데 일부러 건강을 생각해 먹은 음식들. 그런데도 여기 정말 과당이 있을까? 낙지볶음을 만들 때 썼던 양념의 당도는 19.2 브릭스. 달지 않게 먹으려 택한 간장 드레싱의 당도는 무려 35.9 브릭스. 덜 짜게 먹으려 고른 저염 간장의 당도는 20.3 브릭스였다. 무심코 먹었던 양념의 당도는 가히 충격적. 단맛이 거의 없던 음료수도 마찬가지다. 당도 확인 후 놀란 부부. 먹은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액상과당. 간장인데 액상과당이 있어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간장에 과당이 들어있다고요? 액상과당을 안 들어있는 거 찾기가 더 어려워요. 네. 여기도 액상과장도 있다. 여기도 있어 액상과당.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액상과당에게 당하고 있었던 것. 모든 드레싱에도 있네요? 두유에도요? 당에 드레싱은 좀 달달한 맛이 나잖아요. 저게 다 있다고요, 저기가? 이 맛에서 전혀 이 당이 못 느껴졌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과에서 많이 있다는 거를 보고 좀 충격적이었고요. 걱정도 되고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당. 과연 당신의 선택은? 여름이면 먹은 줄도 모르게 더 먹는 과당.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다. 부모는 질색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 치킨 먹을 때 그때만 먹어요. 어쩔 수 없이 햄버거 뭐 주변 친구들이랑 먹을 때 가끔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거요?
뭔데 저렇게 놀라시죠? 뭐죠? 부모들을 기함하게 한 그것의 정체는? 이건 맥주잖아요. 그죠? 맥주를 애한테 먹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애기들한테 그 콜라 같은 거 주면 이거 주는 거랑 같은 거래요. 그래요? 탄산음료를 마시면 술을 마시는 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간에서 대사되는 과당과 알코올, 많이 마시면 지방간을 만드는데 탄산음료와 술이 종류만 다를 뿐 간에 주는 부담은 같아서다. 달콤한 유혹, 과당. 이래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할 말을 잃을 정도인데요. 우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량음료가 간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술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결국은 간에서 대사되는 것이 과당이 대사되는 거나 술이 대사되는 거나 거의 같다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게. 이 달콤한 설탕을 먹지 말라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건가요? 사실 당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필요 요소인데 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당분의 섭취, 설탕의 섭취가 많아졌을 때 결국은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암에 발생된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말이 그 적당이잖아요.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그 당분 섭취에 대해서 이제 그 가공식품,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거 말고 추가로 이제 가공식품으로 먹는 거를 하루에 먹는 에너지 칼로리를 봤을 때 이제 10% 이하, 50g 정도인데 그것도 최근에는 더 그 절반으로 25g으로 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g이면 뭐 콜라로 치면 한 5캔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콜라 한 캔 정도가 한 40g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캔이면 이미 넘어요? 네, 콜라 한 캔 정도만 드셔도 하루의 권장량을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는 이 여름에 당을 좀 줄이고 액상과당도 줄이고 설탕을 좀 줄여야지만 우리가 당에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무더위에 쉽게 지치는 여름. 시원하고 달콤한 음식에 절로 손이 가기 마련인데 유독 이를 떨치기 어렵다는 체험단. 힘이 떨어지면은 뭐 당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치고 그럴 때는 단 음식이 많이 땡기죠. 뭐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냉면 같은 거는 그냥 여름 되니까 이게 시원하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자주 먹게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10개 이상은 사는 것 같아요. 달콤한 음식을 달고 사는 이들. 건강엔 치명적이라는데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건강에 위협적입니다. 이들의 건강을 살펴볼 척도는 혈당과 체지방률. 과도한 당 섭취는 당을 올리고 살찌게 만들기 때문인데 이들이 이렇게 경악한 이유는 5명 중 무려 4명이 당뇨 위험군. 어서 당 다이어트를 해야 이 여름이 무사하다. 땀이 꿀꺽 났어요. 뭘 할 수가 없네. 운동과 식습관 개선에 불태운 체험단의 일주일. 이들의 혈당 수치와 체지방률은 개선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서울의 한 빵집.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이 한가득인데 이때 등장한 흰 색가루. 뭐예요 저게? 설탕 아니에요? 설탕은 거의 대부분 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설탕은요, 그 효모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없으면 효모가 잘 또 살고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빵의 기본 재료인 설탕. 그런데 설탕이 안 들어간 빵이 있다? 대부분 제품에는 다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또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설탕 빵이요? 아니, 설탕과 소금 없이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처음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아내가 그 자극적인 제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함께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아내랑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왔어? 너무 더워가지고. 차 안 막혔어? 차는 안 막혔어. 괜찮아. 아내를 세심히 챙기는 남편.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 제가 신장이 좀 안 좋아서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빵을 만들어 줬어요. 신증후군이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 신증후군은 신장 모세혈관에 이상이 생기며 신장이 망가지는 병으로 잘못 관리하면 금방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재발률이 높고 완치가 쉽지 않은 신증후군. 조금만 달고 짜게 먹으면 온몸이 붓고 합병증까지 생기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신장이 또 안 좋아지는 게 당뇨 때문에도 안 좋아지거든요. 혈관이 망가지고 그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망가뜨려서 또 똑같이 투석을 할 수가 있어서 당도 같이 조심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신장 이상을 알게 된 이래 30년째 당과 멀어진 아내. 하지만 그렇다고 단맛의 기억까지 잃은 건 아니다. 아예 맛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맛있잖아요. 맛있는 건 못 먹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먹고 싶은 단맛. 가끔씩 단맛이 당길 때면 살짝 일탈을 하는데 단맛을 멀리해야 한다며 이래도 되는 걸까? 과일 크랜베리가 들어간 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하다 보면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이렇게나마 아쉬움을 채우는 그녀. 그런데 이거 갖고 되나요? 완전히 만족은 아니지만 다 전 먹을 수 있진 않으니까요. 저 나름대로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빵 하나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아내를 위해 특별한 빵을 개발한 남편. 소금이랑 설탕을 뺀 식빵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발효종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발효종이요? 겉으로 보기엔 묽은 밀가루 반죽 같기도 걸쭉한 요구르트 같기도 한데 이걸 만들면은 이제 빵이 잘 부풀고 그 다음에 맛도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과일이나 채소로 배양한 천연 발효종. 달지 않은 빵에도 설탕을 넣는 건 빵이 잘 부풀게 하려는 것인데 천연 발효종을 넣으면 설탕 없이도 빵이 된단다.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관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안 들어간 거를 커버하다 보니까 이런 손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설탕 없이도 발효종 덕에 반죽이 잘 부푸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완벽한 모양을 갖춰 나온 무설탕빵. 설탕을 넣어 만든 일반 빵과 비교해도 탄력과 결의 차이가 없다. 무설탕 빵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식하는 아내. 과연 설탕 없는 빵 맛은 어떨까? 맛이야. 아내 입맛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합격을 받아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오늘 빵은 합격인가요? 네, 오늘 밤 합격이에요. 짜봤다가 나 밥 먹게 샐러드 준비 좀 해줘. 샐러드? 네. 알았어. 가게가 바빠 식사의 대부분을 여기서 해결하는 부부. 그런데 샐러드인데
왜 채소를 프라이팬에 넣나요? 살짝 볶으면은 또 맛도 또 단맛도 살짝 나고 또 야들야들해서 또 안에 갖다 좋아합니다. 단소스나 양념을 먹을 수 없기에 택한 방법. 당 다이어트 할 때도 유용한데 이렇게 관리한 덕에 아직까지 합병증은 물론 당뇨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가 단맛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데. 신선한 채소를 빵에 올린 뒤에 소스 대신 레몬즙을 뿌리는 아내. 상큼함을 더하려나 싶지만 신맛을 이용하면 맛이 풍성해져 덜 달아도 맛있게 느껴진단다. 오늘은 마침 레몬이 있어서 레몬을 뿌려 먹었는데요. 평소에는 식초도 뿌려 먹거든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래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죠. 소박하지만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지혜가 담긴 건강 식사다. 자, 여기 있습니다. 철저한 식습관 관리로 단맛의 유혹을 극복한 아내.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아팠다 낳고 아픈 걸 계속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결국에는 무염무당 빵을 만들어낸 저 남편분의 사랑이 설탕 없이도 정말 달달하게 느껴지네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거는 보면은 성분표에 봤을 때 이게 설탕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설탕을 자꾸 꺼려하니까 말을 자꾸 바꾸는 거죠. 설탕도 이름이 이제 한자로 하시게 되면 뭐 서당, 뭐 자당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스크로즈. 이제 화학식 명이거든요. 스크루즈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야, 속지 말자. 그러니까 석준이, 한씨, 미스터 한, 이런 준이 이런 거죠. 그런데 다 석준이죠. 아니 이렇게 되면 정말 저희 시장 못 보거든요. 장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액상과당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액상과당도? 영어로 하면 이제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 어머, 이름도 어렵네요. 네, 약자로 해서 HFCS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무슨 옥수수 시럽, 내지는 액상과당, 그다음에 뭐 콘슈가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액상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이 없이는요 음식이 가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 먹을 때 반찬 중에 그렇게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 수 있는 반찬이 하다못해 김치를 담글 때도 우리가 맞아요. 설탕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김치찌개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볶음에도 조금 들어가죠. 하다못해 뭐 아이들이 뭔가를 잘 안 먹으려고 그럴 때는 설탕 조금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면 갑자기 안 먹고 맞아요. 샐러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고지혈증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탕에 뭔가 대신할 만한 단 거를 뭘 찾으셨나요? 저는 좀 찾았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주부가 뭐예요? 주부가 아프면 이게 가정이 돌아가질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맞는 저는 당을 좀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50대 중반인데도 팽팽한 원미연. 요즘 관리 좀 한다는데.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 뭐 드세요? 고기 먹어야 되나? 고기는 안 먹어. 아 진짜? 고기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요새 진짜 야채 많이 먹어. 대박이다. 발사믹을 그냥 집에서. 왜냐면 파는 건 어떤 때는 당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맞아, 달아. 하여튼 피부가 좋아졌어. 정말로. 다행이야. 언니. 아니 커피 녹차 주문했지 어떤 걸로? 나는 그냥 물로 주세요, 물. 왜 물 드세요, 언니? 아니, 주스도 그게- 있고, 커피도 있는데? 주스향 이런 것도 잘 안, 탄산은 이제 거의, 나는 원래 마시지도 않지만 다 끊었어. 탄산은 생각이 안 나. 탄산은 어떻게 끊을 수 있지? 고지혈증을 앓았던 이력 때문에 당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녀.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려면 건강 관리는 필수란다.
하지만 공연은 언제나 엄청난 체력 소모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저 과자랑 과일 좀 드시죠. 당이 떨어진 그녀를 자극하는 단 음식들. 하나 드시죠. 드세요. 아니, 이거 아니 촬영하는데 달라서 괜찮은데 나는 안 된다고. 이거 괜찮아요, 누님. 영양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왜 맨날 꼭 먹이려고 그래요. 단게 당겨도 매니저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녀. 단 것이 당기는 건 가짜 배고픔일 수도 있기에 물을 자주 마신다. 힘든 와중에도 스케줄은 계속 이어지는데 왕년에 인기 가수 원미연 카메라를 달고 들어와. 진행형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 떨어져가지고 힘들어. 당이 넘쳐나가지고 나 주려고 그러는데. 라디오 게스트 저하고 참 오래 하고 있는데 아주 명랑쾌활 소녀죠. 동료들은 물론 선후배 사이에서도 에너지가 넘치기로 소문난 그녀. 그러면서 실망하는 여자. 남자는 왜? 여자는 왜? 남가요. 미연님은 점점 더 동안 미인이 되는 것 같은데 비결 좀 공개해 주세요. 비결이 있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2분 뵙잖아요. 네. 동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쭈글쭈글한 사람들 옆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정수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어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진짜. 예. 오늘 임백천의 라디오 7080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예. 와, 오늘 이계인 선배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3초 정도를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갖고 나당 떨어졌어. 당 떨어지셨죠? 뭐 좀 드시고. 그렇지. 당 떨어지면 뭔가를 우리가 좀 채워 넣어야 돼.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밥 한 끼도 못 먹은 그녀. 그래서인지 유난히 더 피곤해 보이는데 당 떨어질 시간이라. 치명적인 유혹 초코 과자. 과연 그녀의 선택은? 여기 먹는 게 따로 있잖아. 요거 단거 요거. 거무스름한 그것의 정체는? 나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돼. 그렇게 당 떨어진다고 당 있는 거 먹으면 큰일 나. 나는 그냥 이렇게 포만감 이런 거 꽁꽁꽁 그냥 배고프면 이거 먹고 계속 씹으면 살짝 배가 불러져요. 당 앞에서 절대 안 무너지는 그녀. 콩물과 파프리카로 허기를 달랜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건 어떠세요? 그다음에 뭐야? 냉모밀. 냉모밀은 어떠세요? 원래 매니저가 뭐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지금 누님 우리가 딱 식사를. 배고픈 매니저와 함께 찾은 곳은 깔끔함이 돋보이는 그녀의 집. 남편과 딸, 그녀가 함께 사는 이곳에선 그녀도 영락없이 주부다. 천이사, 내가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볼래? 나 밥 해줄 수 있어요? 나 주부예요? 정말로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내가 해주는 밥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실력을 보여주지 이제 내가. 아, 진짜. 이제야 제대로 한 끼 챙길 모양인데 저는 좀 고추장 간보다는 고춧가루 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당기는 맛은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느끼하다 그러나 텁텁하다 그러나 간장으로 하는 좀 고추장 속에 당까지 멀리 하려는 그녀. 원기 회복에 좋은 제육볶음과 타우린이 풍부해 각종 성인병 예방은 물론 혈관 청소에 좋은 오징어 볶음이 오늘 메뉴다. 오징어가 빨리 익으니까 여기서 이제 맛이 이렇게 익으면 여기다가 양념을 넣고.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음식들. 어떻게 맛을 내나 했더니 어머머, 지금 설탕 넣는 거예요?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당도는 높여주는데 단맛은 나는데 몸에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지 않고 축적되지 않는. 그녀가 당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스테비아.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도 음식이 완성됐다. 주부들이 밥 한 끼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 와, 진짜 많이 걸리네요. 설탕 없이 차려진 밥상.
매일 먹던 사람이나 괜찮을 것 같은데 입맛 까다로운 매니저 어떤 반응일까? 이제 20년 만에 처음 누님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괜찮지 않아요? 네. 내가 말하려니까 좀 무한하네. 맛이 괜찮다는 건 설탕 없이도 단맛이 난다는 얘긴데 당을 조심해야 하는 그녀가 설탕 대신 쓰는 스테비아. 허브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는 단맛은 내지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는데 사실 검증에 나선 제작진. 실험에 앞서 제작진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했는데 8시간 금식 후 측정한 공복 혈당은 90일로 정상. 여기서 안심하긴 이르다. 식후 혈당까지 정상이어야 당뇨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후 2시간 경과 후 또 다시 측정한 식후 혈당. 식사가 혈당을 올렸다면 검증은 원점인데 다행히 식후 혈당 또한 119로 정상. 제작진에게 당뇨가 없음이 증명되니 이제 모든 실험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스테비아의 비교군으로 선택한 건 설탕.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러 권장량보다 2배를 각각 하루씩 먹기로 했다. 실험 1일차 다른 음식 없이 설탕만 권장량보다 2배 먹고 다른 실험을 위해 휴지기를 가졌다. 시험 2일차엔 같은 방법으로 동량의 스테비아를 섭취한 뒤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각각 소변을 채취했는데 언뜻 봐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소변. 육안으론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소변 검사지로 당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지를 넣자마자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 설탕 먹은 날의 검사지만 변화가 있다. 검사지가 녹색에 가깝게 변할수록 소변에 당이 많다는 뜻. 소변에 당이 있다는 건 혈당도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이기에 혈당 검사도 진행했는데 스테비아를 먹은 날의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설탕 먹은 날의 공복 혈당은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에서 똑같이 당이 나왔지만 스테비아를 먹은 날의 혈액에는 당이 없네요. 그러니까 설탕을 먹은 날에만 혈당이 오르고 스테비아 먹은 날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스테비아에 들어있는 성분은 뭔가 흡수가 돼서 당을 올리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당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는 당과는 다르다는 스테비아.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기로 했는데 동량의 스테비아와 설탕을 넣고 가열해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 처음엔 별 차이가 없지만 점점 녹을수록 상태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불을 끄고 더 자세히 보면 어떨까? 투명한 액체가 된 스테비아. 반면 완전 갈색으로 변한 설탕. 모양뿐 아니라 점도도 달라 묽어진 스테비아에 비해 설탕은 끈적한 물엿처럼 변했다. 야, 같은 당인데 가열하면 뭐가 달라질까 했는데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스테비아는 당이 아니라서 저렇게 갈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군요. 당질은 물론 열량도 전혀 없는 스테비아. 다른 감미료와 비교했을 때 혈당 상승과 살찔 염려가 덜하다. 야, 뭐 열량도 없고 혈당도 없고 지금 저기 풀 하나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집 앞마당에 잡초같이 생겼거든요. 과연 달까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약간 쓴맛 날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저게 정말 달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뭘요? 오미자차를 좀 준비했는데. 아, 이게 오미자차요? 네. 오미자차. 이 자체를 먹었을 때 오미자 약이야. 네. 근데 여기다가 이 스테비아를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넣어요? 얘가 이제 오미자 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둘,
일단 저는 지금 안 피곤하니까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저도요. 의자가 약간 좀 떨다. 수임 씨 우리도 좀 넣어주세요. 혼자 저도 드시지 너무 마시고. 우리 지금 계속 지금 드시고 싶어가지고. 몇 스푼 넣어드릴까요? 저 일단 한 스푼만. 한 스푼 넣어드리고요. 저는 반만 드세요. 반만요? 네. 반만 넣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저는 일단 한 스푼 넣었어요. 어떻게 다른지 좀 보죠. 충분히 저으셨죠? 네, 한 스푼 넣었습니다. 오, 진짠데? 그죠? 오? 이거 설탕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스푼밖에 안 넣었는데 이게 확 달아졌어요. 이 가루가 뭘로 만드는 거냐면 이 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이파리를 뭐 말려가지고 빻은 그렇죠. 겁니까? 이게 스테비아라는 풀이거든요. 설탕초라고도 불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스테비아 가루를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잎을. 한번 우리 단 거 좋아하시는 한석준 아나운서 한번. 아유, 단 건 제가 더 좋아하니까. 뭐 그러세요, 그러면. 네. 저 샐러드도 안 좋아해서 달 먹을 것 것 같진 같진 않고. 않거든요? 어머, 달아요.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져요. 진짜네? 계속 달죠. 오, 이거 뭐. 물론 풀이에요. 물론 풀인데. 그 단맛을 내는 성분이 이제 스테비아의 잎하고 줄기에서 나오는 성분 중에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단 건데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털핀, 테르펜이라는 류에 속하는 성분인데 그러니까 설탕, 과당처럼 당이 아니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당연히 혈당을 높이지도 않아요. 이 스테비아가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미연 씨처럼 혈관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 하는 분들이 제일 뭐 문제가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게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중성지방 올라가고 맞아요. 결국 혈관이 수축되고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지고 혈전 생겨서 너무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게 걱정인 건데 이 스테비아에 들어있는 스테비오사이드 이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하고 이런 것과 연관된 카테콜라민 같은 호르몬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알려져 있고요. 항산화 작용이 우리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보다도 한 5배 높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혈관 건강을 좋아지게도 만드는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재밌다, 이거. 이거 아이들한테 그냥 이 스테비아를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껏 먹여도 되는 거죠?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에 한 25g 정도. 큰 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되고요. 티스푼으로 한 5스푼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드시는 게 제일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체험단을 다시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체험단이 실험에 돌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표정이 좀 어두웠거든요. 과연 우리 체험단 어떻게 성공적으로 체험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사전 검사 결과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개과천습 체험단. 이대로 가다간 당뇨, 암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과연 그들에게 내려진 처방전은? 바로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과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 며칠 후 체험단 점검에 나선 제작진. 와, 다들 유연하다, 유연해. 이 가운데 가장 우등생이라는 정아 씨. 그런데 이게 웬일?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벨리 댄스. 몸매는 잡혔지만 한 군데만 요지부동이다. 좀 보이세요? 복부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나가실 때는 45kg? 요 사진 보시면 배가 없어요. 걸그룹 묻지 않았던 20대. 안 볼래요. 안 볼래요. 옛날 사진 보면은 돌아가고 싶죠. 아이 낳고 나서 그냥 엄마가 됐어요. 9년 전만 해도 쇼핑몰 모델로 활동했던 그녀. 출산 후 늘어난 군것질이 지금의 뱃살을 만들었다고. 운동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스테비아로 당 다이어트를 실천하기로 했다. 쓴 걸 잘 못 먹으니까 단 걸 좋아하니까 넣게 되는데 스테비아 넣어서 먹어볼까 해가지고 넣어서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설탕과 크림이 가득한 커피는 이제 그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로 포만감을 주면 단맛도 덜 당긴다. 괜찮아. 우리 이제 빵과 과자는 안녕이니까. 바이바이. 빵 안녕. 과자 안녕. 당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체지방이요. 우리 딸기랑 같이 놀까? 가자. 한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김명희 체험자. 왜 딸기를 으깨는 거예요? 촉감 놀이도 하면서 이제 또 이걸 그냥 또 갖고만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딸기 우유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이에게 인공 첨가물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우유를 먹이고 싶은 엄마. 이거 체험하게 된 스테비아를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요. 혼자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 먹으면 좀 아닌 것 같아서 간식 한번 만들어보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달지 않으면 안 먹는 아이들. 하지만 이건 단맛과 건강까지 둘 다 잡았다. 색깔 이뻐요.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엄마표 간식 완성. 짠. 짠. 단숨에 딸기 우유를 들이키는 아이. 당 올릴 염려도 살찔 걱정도 없는 건강 음료다. 꽤 나네요. 이렇게 과일 좋아하기 때문에 딸기랑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이가 뭐든 잘 먹었으면 하지만 음식에 든 설탕이 고민이었던 엄마. 섬유질이 풍부한 재료로 간식을 준비하는데 무슨 양념이에요? 궁중떡볶이 지금 만들어 보려고요. 스테비아로 단맛을 낸 양념에 당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를 듬뿍 넣은 궁중떡볶이. 아이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 엄마. 와, 잘 먹는 걸 보니 이것도 합격이네요. 맛있겠다. 설탕 안 넣고 스테비아 넣었는데 궁중떡볶이 맛 그대로 나고요.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맛있네요. 짠! 처방전에 좀 맞춰서 최대한 당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한편 다른 체험자들도 당 다이어트에 매진 중.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음식하는 걸 찾게 돼요.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더위와 싸우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일주일 후 재검사에 돌입한 체험단. 검사 결과 다행히 4명의 혈당과 체지방률이 개선됐고 특히 혈당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개과천습 체험단 당 다이어트 대성공 축하합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고 체내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채소를 많이 먹지 않던 체험단 분들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혈당이 안정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탕 대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식단 칼로리와 당 섭취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공복 혈당과 체지방률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원미연 씨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스테비아 좋은 거 알려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를 좀 들어가면서 내가 내 몸을 체크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는 건강검진 말고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받는 건강검진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프면서 약으로 막 조절하는 것보다 약을 끊고 한번 음식으로 아니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이런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조금 오늘 좀 어깨가 우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보통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우울하신데 맞아요. 오늘은 굉장히 당당하게. 오늘은 네. 저희가 또 한 수를 배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 지바고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긋지긋한 중년의 뱃살. 운동을 해도 살이 찌면 빠지질 않더라고요.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 뱃살이 고민인 가수 양혜승. 이게 여자 몸이냐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주로 호르몬 때문에 비만이 많이 오게 됩니다. 고장난 호르몬을 잡고 뱃살과 이별하는 다이어트 비결. 다음 주 공개됩니다.